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요즘 계속되고 있죠. 나들이를 가려면 날씨 예보를 꼭 확인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7일 예보라고 해서 한 7일간의 날씨만 좀 내다볼 수 있게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10일 예보로 바꾼다는 예가 있더라고요. 이제 열흘 뒤의 날씨까지 예상을 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 어떤 관광산업이라든지 뭐 등등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좋은 날씨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쾌청한 날씨만큼이나 여러분들께 좀 쾌청하고 확실한 정보 좀 전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도록 할게요.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2077-6330번 지금부터 전화 열어둘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02-797-0300번 문자 보내주시라는 그런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질문 간단하게 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만나뵈러 갈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동산 가이드 시작하기 전에 뉴스 하잖아요. 네. 거기서 부동산 관련 뉴스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파이시티. 네. 이거 뭐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혹시 그 인근 지역, 양재 쪽이잖아요. 양재동이죠. 인근 지역이 혹시 부동산에 뭐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당연히 영향을 주죠. 사실 이 그 파이시티라는 부분이 그 이제 양재동에 있는 복합 개발지로서는 굉장히 좀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좀 기대를 많이 모았던 곳입니다. 사실 네. 개발 사업 시작된 것은 사실 2003년도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도에 사실 그 회생 절차로 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좀 몇 네. 년간 끌어오다가 결국 이제 파산이 된 거죠. 개인도 채무가 너무 과도한 상태에서 변제를 못하면 파산이 되듯이 기업도 그렇죠. 마찬가지 네. 이런 식으로 파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회생을 기간 동안이라도 조금 이렇게 양재동에 대한 기대감 또 개포 재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서울에서 강남에서 제일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각광을 많이 받았다가 지금 그거로 인해서는 일단은 그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부터는 사실 가격이 아무래도 거래가 좀 안 되는 쪽이 있죠. 기대감이 좀 줄었으니까. 네. 그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자체적인 자생력, 즉 양재동이 차지하고 있는 실거주 수요자들의 어떤 몰림 현상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특화된다라고 한다면 신분당선 그 역세권에 있는 주택 네. 아니면 그 개포동에 있는 개포 재건축 단지 뭐 그 정도 같은 경우는 각광을 받을 거고요. 아니면 또 이제 우면 그 단지 쪽에 이제 새로이 입주되는 아파트들 그 정도 가면 이런 분위기에 그 편승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좀 가격은 꾸준히 거래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악재가 있긴 하지만 그 지역이 뭐 이거 악재로 떴다고 해서 뭐 다 안 좋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곳 그곳에 대한 궁금증도 저희가 또 다 해결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양재 쪽은 물론이고요. 다른 지역의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들 저에게 다 털어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환 대표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도 시청자분 만나러 갈까요? 자,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어요? 그 시흥시 은행동에 동경 네. 아파트가 있는데 그 매도 시기가 궁금해서요. 시흥 은행동의 동경 아파트. 동경 아파트. 네, 네.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언제쯤 팔면은 좋을지 타이밍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잠깐만요. 네. 네.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시흥시 은행동에 그 동경 아파트가 그게 뭐 1, 2, 3, 4, 5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그 입주가 된 곳들이잖아요, 예전에.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나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언제쯤이면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서 좀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제일 좋냐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그 금액은 좀 오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선 시흥이 자리 잡고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시흥이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곳이 이제 시흥인데 왼쪽에는 이제 인천이죠. 자, 네. 아래쪽엔 또 안산도 있고 또 위에는 뭐 부천, 광명, 안양 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시흥시가지가 있는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 은행동이라는 곳이 옛날에 시흥시가지라는 쪽에서 출발을 했다면
그게 저쪽 그 시와 그 산업단지가 예전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시흥에 대한 생활권 또 어떤 그 업무 중심으로 해서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이 남쪽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리 잡게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그 시흥시청도 이 아래쪽에 택지지구로 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라면은 사실은 구시가지 입장으로서 꾸준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단지 하나 장점이 있다면 네. 이 안산에서 이 네. 부천 소사로 이렇게 그 넘어가는 소사 원시선이 지금 그 공사 중에 있죠. 네. 지하철 공사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원래는 그 내후년 2016년도에 개통이 돼야 되는데 조금 사업 기간이 1, 2년 정도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개통 하나만 갖고 여기는 그 구시가지라 이거죠. 시흥에서 바라봐도. 근데 그 네. 개통에 힘입어서 이런 그 아파트 단지들이 좀 가격이 오르겠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격 오를 여지는 별로 없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네. 교통 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강남을 관통하는 계획 노선이다라고 한다면 강남의 접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강남에서의 출퇴근 수요자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부천과 안산을 가로지르는 그런 그 교통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안산에 대한 또 시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주택 가격 자체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가격만 특별하게 이렇게 오를 가능성도 없고 또 부천이라든지 안산에서 이쪽으로 오히려 이주를 생각하면서까지 수요자들이 늘어나느냐 한다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지도를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요 옆에 그 은계 보금자리 지구가 이렇게 개발 예정에 있죠. 네. 자, 여기에 이제 노후된 아파트들이 점점 그 시세적으로 따진다면은 대략 한 뭐 600만 원 선 되거든요. 평당 따지면은. 근데 요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불과 해봐야 한 7, 800만 원 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수요자들도요. 이왕이면 조금 웃돈을 주고 새 아파트로 움직이는 분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동경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90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가 계속해서 수요자들이 자꾸 생겨나서 또 거래가 자꾸 되면서 가격이 오를 소재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네. 거주적인 측면에서 내가 꼭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네. 당장이라도 거래가 될 수 있을 때 빠져나오셔도 괜찮아요. 여기는 가격 오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줘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기대감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좀 서둘러서 좀 매도 시기를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 네. 그 하나 더 물어볼 거 있는데. 아, 어떤 거요? 아, 그 시흥시 빌라 여쭤볼 게 예. 있는데요. 예. 신천동에 예촌 빌라라고 있어요. 신천동의 예촌 빌라요. 네. 예. 거기 매도 시기도 알고 싶은데. 아, 이것도 한번 팔 것을 지금 고려하고 계신데 한번 볼게요. 자, 오히려 지금 은행동 같은 경우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돼 있는 곳이고요. 신천동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빌라들이 많이 형성돼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아까 그 전체적인 그 지도를 좀 넓게 봐서 이쪽에서 수요층들도 오히려 바깥쪽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로 나타났을 경우에 여기 있는 빌라도 마찬가지 오히려 수요자들이 늘어나는 부분보다도 오히려 빠져나가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내가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빌라라든지 좀 작은 형태, 좀 노후된 그런 부분으로 거주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점점점 내 생활에 업그레이드 된다면 아파트로 좀 변화를 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라면 신천동은 더더욱 가능하면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발 계획 자체도 없고요. 빌라로서 가져갈 만한 매력이 전혀 없어요. 아, 마음은 쓰리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통해서요. 빨리 빠져나오신 분이 사실 돈을 버는 거예요. 다른 데 좋은 곳에다 투자를 해놓고 좋은 것도 기대를 하는 것이 낫지. 여기가 기대치도 없는데 뭔가 자그마한 미련 때문에 가지고 가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네. 네. 아유, 만족스러운 답변 못 드렸어요. 후한 점수를 주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좀 결정 내리는데 도움 되시길 바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요. 저희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최대한 좀 맞춰서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거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아니요, 상계동 주공 아파트 예, 10단지를 샀는데요. 7단지. 10단지를 샀는데요. 예. 7단지를 하나 더 사고 싶은데 7단지, 10단지가 사도 괜찮은가? 아, 지금 그런 10단지를 보유하고 계신 거고요? 10단지는 지난달에 샀어요. 이미 사셨고, 여기에 예. 플러스해서 7단지도 하나 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근데 10단지 비해서 예. 7단지가 가격이 조금 높거든요. 오. 그래도 괜찮은지 궁금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잠깐만요. 예, 네, 우선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지금 그 상계동을 가보죠. 상계동에 지금 10단지를 얼마 전에 구입을 하셨고, 예, 또 하나 이쪽 분위기가 너무 좋은 듯해요. 7단지 쪽에 노원역 가까운 곳으로 해서 하나를 더 사둘까 하는 생각은 투자죠. 예, 예. 예, 자, 그런 투자 개념 측면에서는 자, 아파트를 선택을 하셨어요. 또 예. 지역은 일단은 그 노원구 상계동을 선택을 하셨고, 일단 장래성으로 봐서는 일단 장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여기가 가격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점점 가격이 좀 오른 편이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예. 그 이유는 교통적으로 노원역이 워낙 7호선이라든지 4호선에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요 옆에 그 창동 차량기지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가격이 좀 올라서주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쪽을 개발하겠다는 부분이 있고 2030, 2030년까지 끌고 간 도시기본 플랜에 의해서 이쪽이 광역 거점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하나 사셨고 또 하나를 더 투자용으로 사셨는데 사고자 하시는데 자, 이렇게 보시죠. 아파트라는 이 투자용 종목은 사실은 부동산 시장 침체기냐 또 상승기냐 또 후퇴기냐 이런 부분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랬을 거라면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 여기를 사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아파트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트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 시장은 사실 부동산 시장이 언제쯤 가장 가라앉아 있을 때냐, 거래가 가장 없을 때냐를 놓고 급매물도 튀어나오고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업됐어요. 물론 지금 보아하니 지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나선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좀 올라서 있고 또 9월 1일 부동산 대책도 됐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오르다가 10월 달부터 지금 전체적인 경제 여건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조금 많이 줄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 틈을 타서 조금 사면 어떠냐 하는데요. 꼭 여기를 사고 싶다면 지금보다는 내년 상반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시점을 보고.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종목은요.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창동 차량 기지에 대한 개발이 조금 더 가시화됐을 때 그때가 내년 하반기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되면 또다시 가격이 오르고 이게 뭐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안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시기를 잘 선택을 해서 아파트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출발한다면 말씀드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뒤집어서요. 자, 여길 꼭 투자해야 되냐, 이 아파트를 꼭 투자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 투자라는 거는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잖아요. 여기가 지금 내가 실거주 목적 같은 경우는 뭐 역도 워낙 더블 역세권이고 좋고 또 이 아파트 단지가 워낙 크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뭐 백화점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편의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이 특히 이쪽인데 문제는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전세금을 어느 정도 깔고 그 다음에 내가 실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전세 비율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전세 비율 대략해서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매매 금액이 1억이다라고 하면 전세 금액이 한 6천 정도이기 때문에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2억짜리 물건을 사게 된다면 또 한 1억 2천이 낀 상태에서 8천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8천만 원에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보겠느냐라고 한다면 여기가 시기적으로 2년 동안을 지켜봐서 오른다고 손 치더라도요 5%를 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간 상승 곡선률이 5% 정도를 해냈어요. 다른 데는 식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2년 후쯤 돼서 10%예요. 그러니까 한 작년이나 재작년쯤 해서 좀 싼 금액에 샀더라면은 10% 정도를 한 3년 정도 내에 내가 시세 차익을 노리게 된다면 결국은 대략 한 6천 정도 투자해서 대략적으로 한 2, 3천 정도를 버는 게임이 됐었었는데 지금 투자하기에는 8천 정도를 투자해서 겨우 한 그 1, 2천 정도를 내가 벌기 위해서 한다면 딱 떨어지는 투자 기간 대비한 수익률은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차라리 투자금을 좀 적게 들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돼요. 특히나 앞으로 시장이 가면 갈수록 서울 중심 지역으로의 어떤 귀화 본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심 지역의 아파트는 워낙 비싸니까 그쪽에 신축 빌라를 조금 좀 투자용으로 해서 좀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8단지는 지금 네. 재건축이 추진 중이거든요. 네네. 거기는 뭐 괜찮을까요? 재건축은 항상 이걸 보셔야 됩니다. 사업 기간과 사업성을 보셔야 되는데요. 예. 이 사업성을 들여다봤을 때 이 대지집은 그 비율들이 상당히 낮질 않습니다. 여기 있는 전체적인 상계동의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소문만 무성했지 실제로 들어가면 먹을 게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좀 세부적으로 판단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사실은 이런 아파트 그냥 단순 투자처럼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했어야 될 거를 조금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느냐. 굳이 그쪽을 한다면은 내년 상반기가 더 지금보다는 낫겠다 하는 부분이고 재건축에 대한 투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다시 되팔려면 투자자한테 되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투자자들의 지금 움직임이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또 가라앉고 또 약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가고 이런 정도에서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투자 수익을 낸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계속 하니까요. 예. 세미나에 오시면 정말 실질적으로 투자 개념을 어떤 식으로 좀 내가 계획을 잡고 판단을 할 것이냐, 어떤 것이 진정으로 돈을 버는 쪽에 진정한 투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전체적인 경제 이론과 현실적인 부분까지 전부 섭렵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세미나 같은데 오셔가지고 한번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투자 방향성을 조금 더 확실하게 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 우리 시청자님 실컷 고민하셨는데 쉽지가 않죠. 네, 계속 고민해 보시고 또 연락 주시든지 세미나 참석도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부동산가이드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02-2077-6330번으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뒷분 만나러 갈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쪽에 대한 궁금증 갖고 계십니까? 제 차례가 됐는지 모르겠네. 저기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시청자님 차례 맞아요. 어디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요. 저기 성동구 왕십리동 예, 저기 행당역 있는 데서 들어가는 데거든요. 예. 아파트인가요? 예? 아파트? 아파트요. 아파트 예. 무슨 아파트인가요? 풍림 아이원 아파트. 풍림 아이원. 아이원, 네. 예. 30평대거든요. 네네네. 그걸 좀 매매 좀 하고 싶어서 언제쯤 매매를 해야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팔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왕십리 쪽으로 가볼게요. 시청자님 잠깐만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행당동이죠. 행당동. 이제, 네, 왕십리동으로라고 해요. 예, 하왕십리동으로 들어갑니다. 예, 행정구역은. 자, 이렇게 예. 지도를 딱 보니까 이런 네. 식으로 행당역 풍림 아이원 아파트라고 돼 있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아파트니까요. 네. 지금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파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자, 그렇군요. 이 조금 요 부분에 대해서 후회스럽다라고 한다면요. 네. 사실 작년 하반기나 그 올 초에 1, 2월 달 정도에 정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팔았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다가 맡겨놨는데 네. 내가 너무 세게 불러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한 군데다만 내놓으신 건 아닐까요, 혹시? 글쎄요, 한두 군데뿐이 안 내놔요. 많은 분들이요, 시행착오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팔고 싶은데 예. 원래 한 군데만 내놓으면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니까 현지 그 중개업소에서는 그렇긴 하는데요. 네. 급한 건 나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요즘처럼 그 매수인들이 이렇게 많이 없다라면은 네. 여러 군데가 내놓았을 때 그 네. 매수 수수료를 또 양쪽에서 매도 수수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하기 때문에요. 네. 한 군데 내놓는 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우선 여러 여러 군데 군데다 내놓는 게, 또 이렇게 다니면은 사실 좀 여기 갔다가 여기 들렸다가 그러면은 조금 약간 부끄럽기도 하니까 전화상으로 이렇게 내놔도 충분히 여러 군데다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좀 나이가 좀 많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예. 그냥 아는 부동산에다가 그냥 세해 놔주고 그러던 데다가 한두 군데 내놨는데 네. 조금 기다리세요 이 소리만 하고 네. 안에서 내가 생각도 없이 이걸 TV에서 하는 거를 보고서는 적어놨다가 맨날 안 되고 안 돼도 이번에 됐어요. 이렇게 네. 돼서 연결이 됐네요. 네네. 자, 그래요. 잘 되셨고요.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지역적으로 항상 약간 넓게 보죠. 네. 자, 지금 이제 풍리 아이언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이제 여기인데, 네. 지금 이쪽 행당동이라든지 왕십리라든지 그 금호, 옥수 이쪽 지역에 넓은 바운더리에 이런 식의 형태가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이 아파트 단지에서 좀 특화됐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금호역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가 30평대 기준으로는 7억대가 넘거든요. 네. 여기 아파트가 강세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아래쪽으로 보면 천변에 그 왕십리 뉴타운 텐지일 아파트, 네. 거기가 신축 아파트로 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평당 1,800~900만 원 선으로 이제 분양가가 낮춰졌다가 입주가 되면서 사실 그 2천만 원 정도로 회복이 좀 돼 있는 상태거든요. 회복이 좀 됐네요. 그럼. 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좀 왜 회복이 됐느냐 하면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분양 시장이에요. 그만큼 단지가 괜찮고요. 또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만큼 이쪽 지역의 실거주자들이 많은 상태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쪽 그 왕십리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마찬가지 계속해서 입주를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어떤 수요자들의 몰림 현상은 꾸준히 좀 이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 거는 가격이 올라가겠느냐? 이게 더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건축한 연도가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2005년도. 예. 자, 근데 행당역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예, 요 그 행당역 먼저-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90년대 후반에 입주한 아파트들인데 예. 여기 같은 경우가 그 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기 때문에 보죠. 예. 그 역세권하고 지금 같은 경우 이 아파트하고는 좀 그런 교차점이 있어요. 네, 그쪽보다는 그거 내가 그 입주한 지가 좀 덜 됐는데 그나마 신축인데 여기 이제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 시세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약간 노후돼도 역세권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기조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저 사람 심리가 그렇죠. 예, 그러면 항상 구매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가격이 언제쯤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겠느냐라고 한다면 그걸 알고 싶어서 했지. 예, 부동산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왕십리라든지 두 번째 이렇게 새로운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제일 먼저 올라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노후돼도요. 그런 쪽이 두 번째로 오르고요. 여기 같은 경우가 세 번째로 올라요. 이 동네만큼은. 자, 그러면 큰 여기 같은 마이원이.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지금 평형대가 30평대인가요? 예, 예. 32평이 제가 그 꾸준히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 분석, 실거래가를 계속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한 4억 중반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예, 시장이 그래요. 실거래가. 가격이 그러는데 예. 이런 상태에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올라가는 그 어떤 틈새이든 가격의 편차가요 5%를 안 넘어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돈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야 2,000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싶다면요 거래량이 조금 늘었을 때가 가장 빠른 그 맥시멈의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또다시 가격이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상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거래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 수요자들이 2천만 원 뭐 해도 네. 그러니까 지금은 4억 중반선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그 거주를 하고 계시지는 않죠? 예, 세놨어요. 예, 세 놨으면 지금 전세금 올려받는 것보다는요. 올려놨지 않고 그냥 그 전대로 그냥 있어요. 예, 그 전대로 그냥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 편차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쯤 가서 하면 내년쯤은 어떨까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보다는 내년은 나을 거예요. 분명히. 아, 그래요? 근데 지금처럼 경제 여건이 안 좋았을 경우라면은 마찬가지일 경우가 되지 모르는 않겠느냐. 수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지금이나 내년이나 제가 봐서는 가격 편차는 크게는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나 내년에 파나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지금 전세 만기 시점 봐서 그냥 매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년에 파냐 아니면 또 앞으로 3년 후에 파냐 이게 관건일 것 같거든요. 꼭 내년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예, 알았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궁금하신 게 있다면 추후에 언제든지 또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무료 세미나 저희 준비되어 있거든요.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은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올 하반기 투자 지역 재테크 전략자 드립니다. 10월 25일 토요일, 27일 월요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진행되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02-2077-6392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세요. ANC 도시개발 김은나 소장, ENR 투자연구소 이수희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희 소장부터 오늘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어느 쪽 매물 준비하셨어요? 네, 옛날에는 이제 장충동이라고 하면 족발거리로 유명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판세가 좀 바뀌어서요. 대기업 자본 유입지로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 개발 수혜와 그리고 상업시설이 아무래도 많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장충동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장충동 잠시 뒤에 갈 거고요. 김은나 소장님의 매물도 점검해볼게요. 어느 곳인가요? 오늘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피스텔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매물인데요. 자, 공급 과잉이라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에 대한 빨간 적신호가 켰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런 매물 같은 경우 보면은요. 과잉됐을 때, 공급이 많았을 때, 수요자가 많이 몰렸을 때 높은 가격에 분양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요, 고령화 시대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시대에 아무거나 투자하느냐, 그게 아니라요. 공급이 없는 곳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 준비했고요.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강남의 강남이면서도 서울시 전체에서 수익률을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대치동 다세대 주택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매물 오늘도 준비하고 있고요. 첫 번째 매물 점검하러 가겠습니다. 오피스텔이라고 하셨는데 신도림동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도림천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올해 8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지상 10층 그리고 지하 2층 중에 9층입니다. 매매 금액 볼게요. 1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500만 원 예상합니다. 신도림동으로 가볼게요. 소장님, 어떤 매력을 갖춘 매물일까요? 뭐 역시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시세 대비해서 1억 4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최하 제일 저렴한 거 같은 경우는 1억 3,500만 원의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로얄층이고요. 가장 넓은 곳에 시야가 확 트인 곳인데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1억 2,500만 원은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높은 수익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 2%대입니다. 그러면 실질 예금 금리는요, 1%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또 거기에 고령화 시대죠. 이러다 보니까 수익률로 맞설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고요. 연수익률이 10%인 매물입니다. 제가 10%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거는요. 10%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피스텔 투자 시 두 번째 유의사항이 이제 초역세권이고 업무지구가 가까이 있어야 앞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요. 자, 인근에 보면은 본 지역 같은 경우는요. 구로와 가산 디지털 단지 상주 인원만 약 20만 명이라는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한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안정적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가격도 저렴하지만요. 인근에 없습니다. 공급 물량이. 그리고 또한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 가격은 1억 2,5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빌트인 냉장고까지 해서 초호화로 넣었다고 옵션을 풀옵션 그냥 강남 못지않은 수준에 넣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경쟁력 있는 다른 오피스텔보다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 좀 볼게요. 구로구 신도림동 그 네. 주변을 점검해 주신다면요. 뭐 교통망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호선입니다. 2호선 도림천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서부간선도로 그러니까 도로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 시흥대로,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서 서울 시내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특히 양천구와 영등포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근에 이제 고척동에 뭐 우리나라 최초의 돔 야구장이 내년 6월에 개장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도 바라볼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한 관공서나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디큐브백화점, 애경백화점, 네, 영등포 전통시장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생활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주변 지역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네. 이미 좀 포진되어 있는 곳인데요. 좀 추가적으로 개발이 되는 이슈도 있나요? 지금 현재 이제 이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공업 지역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벗어나고 그러니까 현대화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이 신도림역이 있는데요. 신도림역과 불과 한 정거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장지대에서 탈피해서요. 신도시로 거의 신도시 수준으로 탈피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구로구에서는 가장 높은 아파트 전세가와 아파트 가격을 이루고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영등포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요. 영등포권역의 직장인 임대 수요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서울시 2030 서울 플랜에서 보듯이요. 영등포권역에 있는 뭐 중공업 지역에 앞으로 탈바꿈이 예상되는데요. 이 지역 역시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변의 개발 호재에 따라서 집가 상승이 예견되는데요. 특히 이 지역 바로 뒤편이요. 신도림 그 15구역인가?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도시로서 그러니까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고층 빌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지역 좀 계속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이고. 건물이 궁금해요. 네. 8월에 준공이 완료됐네요. 네, 지금 현재 2014년 8월에 준공됐는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입니다. 거의 50% 이상의 주차율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40세대 정도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그중에 10층 중에 9층, 10층이 굉장히 큰 로열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0층 중에 9층을 매물을 들고 왔습니다.
신도림동 일대에서 유일한 원룸형 오피스텔이고요. 초역세권 지역으로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빌트인으로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최첨단으로 했기 때문에 옵션은 걱정 없고요. 지금 현재 월세가 1,000에 56만 원 임차인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계속 뭐 풀옵션 최첨단 이래서 에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진 보니까 정말 괜찮네요. 가격 대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죠. 정말. 네. 그래서 가격은 얼마라고요? 매매 가격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이 가격에는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전세 시 전세 보증금 현재 9천만 원에 들어있는 호실도 있습니다. 실투자 금액 이렇게 되면 3,500만 원이고요.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6만 원 들어있습니다. 은행 대출은요. 7,500만 원이 가능한데요. 실투자 금액 4천만 원이고요. 대출 이자 제하고 연 402만 원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율은 3.7%의 금리입니다. 앞에서도 유의점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주세요. 지금 오피스텔이 투자주의보가 내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품이 많이 빠졌어요. 공급이 그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면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지 네네. 않겠어요. 그런데 네. 다시 각광을 받는 이유가 가격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그러니까 최근 3년간의 분양 가격 중에서 가장 최저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그러니까 거품이 완전 빠진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의 만약에 오피스텔은요. 진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매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앞으로는 뭐 공급이 너무 과잉된 곳, 그러니까 위치가 너무 좋다고 해서 투자하시는 것보다 임대 수익,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보다 임대 수익이거든요. 임대 수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시는 게 오피스텔 투자의 가장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체크해 두셨죠? 첫 번째 매물 정보 점검했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 오피스텔 다시 확인하시죠. 이번엔 이수희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장충동으로 여러분들 안내할게요. 자, 중구 장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 6호선 청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내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 2개로 구성돼 있고요. 매매 금액이 2억 3,3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예상하고요. 실제 투자 금액 2,3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충동 매물입니다. 소장님, 추천 포인트 어떻게 잡고 갈까요? 네, 일단은 역세권이라는 위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역세권이면서도 전철역을 5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서울에서 가는 전철역 중에서는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무려 5개를 이용하실 수 있는 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서울에서 그래도 상업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 치면 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임대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적으로 또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상승하시기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는 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소액 투자하실 수 있는 매물이라고 추천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족발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렇듯이 장충동은 먹을거리로도 유명하고 주변에 뭐 문화시설도 참 많기로 유명한데 주변 지역 좀 봐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많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사실 족발 거리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상업시설이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나서 상업시설을 최대로 누리실 수 있는 쇼핑 메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대문, 남대문, 명동 그리고 이태원까지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쇼핑 메카 지역으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철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구역을 도보 5분이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 근처에 뭐 2호선이라든지 3호선, 6호선을 또 도보 4분에서 7분이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강남과의 접근성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동호대교, 한남대교를 통해서 막히지만 않는다면 강남까지 진출입하시는 게 한 20분 정도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요 업무지로서의 이동도 굉장히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겠고요. 주변에는 신라호텔, 면세점,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몰리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장충동 공원, 그리고 지금 동국대까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입지들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상업시설이 계속 확충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개발 가치를 높일 만한 이 매물의 가치를 높일 만한 것들이요.
네, 일단은 본 매물 근처에는 디자인 프라자나 그리고 롯데피트 등 대기업들이 지금 이름을 내걸고 하는 쇼핑몰 센터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동 인구가 사실 이게 개장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 유동 인구만 해도 60만 명이었는데 개장을 하면서 거의 6만 명이 일일 유동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본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대기업 같은 지금 뭐 신라라든지 CJ라든지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지금 사옥부터 시작해서 입지를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명동부터 을지로까지 이어지는 의료 관광 특구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다 수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쇼핑센터, 의료 관광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인 자본도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인프라 효과까지 볼 수 있는 호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청구, 약수, 신당을 걸으면서 복합 개발을 또 역세권 개발을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복합 개발이 된다면 쇼핑센터나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시설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본 매물에 부가 효과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는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 주변에는 지금 상권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임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게끔 인구 유입이 계속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와 그 매매값을 좀 높일 수 있는 평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호재들이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지 규제 최소 지구의 또 후보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다면 앞으로도 가치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들어보니까 교통도 지하철이 뭐 2, 3, 4, 5, 6 이렇게 인근에 있고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고 상권이 무엇보다 발달돼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층이 굉장히 좀 탄탄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임대 수요는 지금 굉장히 탄탄한 이유가 대부분의 그 상업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밤에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배우 주거지로서 지금 가까운 곳을 많이 찾다 보니까 본 매물이 속한 장충동 쪽을 많이 찾고 계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남대문 같은 경우 유동인구는 50만 명, 한 명동은 100만 정도, 동대문이 6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인구 유입이 늘어날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굉장히 풍부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처에 또 동국대가 그 명수만 해도 14,000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건물 볼게요. 내년 2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일단은 방 2개의 거실 구조로 되어질 예정이고요. 무인 택배함, 자동문, 그리고 방범을 강화하기 위해서 CCTV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차는 100%고요. 앞쪽으로는 도로가 그래도 널찍한 편이기 때문에 개방감과 체감감도 굉장히 좋고요. 쇼핑 메카 지역에 닿게끔 내외부 고급스러우고 호텔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꾸며질 예정입니다. 가격이 궁금합니다. 매매 네. 가격 얼마면 접근 가능할까요? 매매가는 지금 2억 3,300만 원인데요. 아무래도 그 배우 주거지에서 많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가와 월세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전세를 놓게 되신다면 2억 1천, 그렇게 되면 정말 소액인 2,3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신 거고요. 융자 최대 이용하시면 지금 3천의 월세를 90을 받을 경우에 융자는 1억 6천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투자금은 4,300만 원으로 연수익률은 부대 비용 다 빼시고 10%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충동 다세대 주택 점검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부분들이 많은 매물이지만 그래도 무조건 좋은 매물은 없을 거거든요. 유의할 점 한 가지만 점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자금 계획을 좀 꼼꼼히 세우시는 게 가장 유의할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데 괜히 융자 비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월세를 놓으시기보다는 자금 비용이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전세를 놓으셨다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금융 비용 자체가 원리금 대출 합계로 만약에 하신다면 3.5% 정도고요. 그게 이자만 내신다면 한 3.8% 정도 되시니까 그런 이자율과 자기네 자본과 이율 같은 걸 많이 따져보시고 자본 계획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구 장충동 매물 점검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할게요. 마지막 매물입니다. 대치동으로 가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3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5층 건물 가운데 2층입니다.
매매 금액 볼게요. 3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연아 소장님의 매물입니다. 소장님 포인트 점검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남권에서 대치동, 서울시 전체에서 보면요. 대치동만큼 수익률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근에 뭐 삼성동이라든지 역삼동이 가깝기 때문에 업무지구도 가까울 뿐더러 특히 우리나라 최대 관심사죠. 학군 수요의 뭐 1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자사고 폐지에 따른 그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뭐 자사고 때문에 여기 좀 많이 가라앉았었던 분위기였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는 교육감이 새로 취임하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천구 목동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근에 보시면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순차적으로 약 15년 동안에 계속 연이어서 일어날 예정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 가격이 강남이지만 매매가는 비싸고 전세가 수준 좀 떨어지는 수준이다라고 보실 때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세가, 음마아파트 전세가 수준에서 약간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실수요적인 임차인들이 이동에 따른 그다음에 이주 수요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도 시세가 7천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요? 대신 이제 단점이라면 집을 못 봅니다. 요즘 강남 엄마들 지금 요즘 곧 있으면 뭐 대입 수능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집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계약을 하시는데요. 8세대 중에 4세대 남았는데요. 보시면 계약을 하시는데 지금 집을 못 봅니다. 그게 단점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입지 여건 좀 볼게요. 뭐 물론 교통은 편리하죠, 당연히. 분당 이제 한티역 대치동 하면은 롯데백화점이거든요. 롯데백화점에서 바로 연결되는 게 한티역인데요. 바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바로 대로변 이면에 속해 있는데요. 6m와 4m 도로변을 확보하고 있는 양면 도로가 주차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각 세대당 주차는 물론 한 대씩 되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치역까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대치역까지는 3호선이 이용 가능하고 한티역에서는 분당선, 자, 선릉역에서는 2호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2호선, 분당선, 3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이 주변에 재건축 관련 이슈들이 많아서 네. 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이슈가 될 텐데 좀 점검해 주세요. 지금 재건축 아파트의 이제 이주 수요 대비해서 뭐 신문에서도 요즘 뭐 거의 언론에서 얘기하다시피 이 이주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악순환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한테는 오히려 팔 수 있는 기회고 사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전세가 가격이 올라가는 그래서 전세 가격 쫓다가는 오히려 매매 가격이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를 쫓는 것보다는요. 아파트 전세 사시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자, 앞으로 매매 가격을 쫓아갈 수 있지만 전세 가격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만은요.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을 추월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장만하시는 신혼부부들한테도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대치동이죠. 강남구, 자, 방배동 재건축 말씀하시는데 방배동은 서초구거든요. 자, 강남구에서 유일하게 단독주택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대치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치동 그 이주 수요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예상할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특히 삼성동 한전부지하고도 인접해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 롯데월드몰이 개장을 했잖아요. 뭐 여태까지 70만 명 이상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롯데월드몰이 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바로 굉장히 근접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형 호재들과 바로 인접한 그러니까 삼성동 한전부지와 롯데월드 그 몰에 대한 그 개장에 대한 그 인근 개발 효과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삼성동, 청담동, 바로 이 대치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더 궁금하고요. 좀 점검해 주세요. 건물은 2003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지역에 이 정도 사이즈의 가격이 주어진다면 5억 5천만 원 이상의 시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2003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가격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격에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평대 비슷한 수준이죠. 전용이 18평이고 베란다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구조는 잘 빠졌고요. 방 3개, 욕실이 하나, 주방과 거실이 분리된 점 있고요. 또한 대로변이 가깝고요. 바로 앞에가 학원가입니다. 바로 옆에가 다 학원가이기 때문에 교육 우수성, 그냥 교육 환경을 따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지역에 위치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매매 가격이 3억 8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3억 2천만 원 세가 들어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세를 놓았을 때는요. 200만 원 이상의 선회를 할 수 있는 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최하로 잡겠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에 150만 원 정도는 수월하게 늘 수 있는 매물이고요. 수익률이 12%대,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매물이 아니라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상 유의점 정말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신축 빌라다, 어떤 구형 빌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신축만 쫓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내가 조건에 맞고 신축이 좋긴 좋습니다. 새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데 내가 조건에 맞는데 가격대가 신축이 아무래도 비싸죠. 비싸다 보니까 내 가격에 맞지 않는 오히려 대출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구조가 좋고 튼튼하고 10년 지나도 아파트도 잘 지은 아파트는 40년, 50년 가잖아요. 자, 잘 지은 빌라도 40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빌라 찾으셔서 내 가격에 맞는, 그러니까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헐거운 옷 입고 위에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 나한테 딱 맞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니까요. 그런 분들한테 적합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가지 매물 오늘 점검했습니다. ANC 도시개발 김원아 소장, ENR 투자연구소 이수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마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